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남과 북에 존재하는 바보들이라는 좀 이상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방송이라고 하며 비난을 할 사람들이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해봅니다. 북한이라는 이상한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한심한 방송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은 세금이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는 전교조의 교육을 받고 자란 한국의 40, 50대 사람들이 북한이 왜 지구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바보들의 나라인지를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을 오늘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우리 집 출입문의 자동키가 건전지를 교체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마트에 가보니까 어디에 쓰는 것인지도 모를 별의별 규격의 건전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건전지들을 보는 순간 그런 것들이 없어서 불편했던 북한의 시절이 떠오르며 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던 2000년대 초에도 북한에는 건전지를 파는 것이 없어서 리모컨과 벽시계 사용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 출장을 갔다 올 때마다 건전지들을 한 주머니씩 사오곤 했고 또 그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평양에도 최신식 일본산 기계를 들여놓은 건전지 생산 공장이 평천구역에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김정일이가 조청년을 통해서 건전지 생산 설비들을 들여왔습니다. 물론 처음 한두 달은 건전지 생산이 잘 되었고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는 장군님의 배려로 고급 건전지들을 마음껏 쓰기도 했다고 선전을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도 못 가서 일본에서 들어온 기계들이 몽땅 멎어섰습니다. 그러자 북한 측은 일본에다가 쓰지도 못할 기계를 들여보냈다고 항의를 했고 일본 기술자들이 부랴부랴 날아왔습니다. 건전지 생산 공장에 간 일본 기술자들은 기계에 물려있는 철판부터 측정을 해보더니 이 철판이 도대체 어느 나라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체로 생산한 철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기술자들은 웃으면서 이 기계는 철판의 정확한 두께와 강도를 보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멎어선다.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당신들이 철판의 기술적 요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는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생산이 잘 됐던 것은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올 때 함께 건네받았던 시험 생산용 철판을 그냥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북한은 얼마든지 자체로 일본의 철판과 같은 규격을 생산할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계속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강철 생산 기술로서는 철판의 정확한 두께와 특히 그 강도를 맞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먼저 생산했던 건전지들은 휴지장 같은 북한 돈을 받고 몽땅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화가 없어서 일본에서 철판을 다시 사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외화를 주고 싸웠던 건전지 생산 공장은 돌아가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건전지를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인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 건전지 따위 하나에 비춰지는 제 고향의 모습입니다. 또 제가 50년 동안 살아왔던 공산국가 북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내 형제들이 지금도 사는 내 고향의 이 부끄러운 허물을 들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은 식량이 없어 배고프고 건전지 따위도 없어서 어둡고 불편한 한 생을 살아가는 저 북한 공산국가의 현실을 한국 국민들도 알아야 자기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도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복분자들은 그따위 건전지 같은 걸 하나 가지고도 호들갑을 떤다고 저를 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21세기인 지금의 그따위 건전지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인지는 당신들도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 흔한 것은 오직 김씨 가문의 우상화 작품들과 선전선동 즉 말뿐입니다. 신발도 밥사발도 숟가락도 심지어는 소소한 생활용품들인 칫솔, 치약, 비누마저도 없습니다. 온 가족이 부끄럽게도 수건 한 장을 달랑 걸어놓고는 몇 년씩 시실 날실이 다 나올 때까지 써야 하고 공장에서 나온 화장지를 쓰는 사람은 부류조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 가문은 북한을 거지 바보들의 나라로 만든 겁니다.
저는 그것이 싫어서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건전지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김일성 가문의 바보들을 피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와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니 북한의 300만 노동당원들보다 훨씬 더 김일성 가문에 충성하는 종북 바보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몇몇 전직 대통령들도 정당의 대표들도 그런 바보들이었습니다. 속담에 팔자도망은 못한다더니 제 팔자는 공산주의 바보들 밑에서 살 팔자인가 봅니다. 오늘도 북한에 충성하는 그런 바보들이 한국의 정치판과 법조계를 깔고 앉아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모두 감옥에 잡아놓고 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순간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이 왜 거지 나라 북한에 충성을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적지 않은 어리석은 국민들이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북중의 졸개들을 지지합니다. 아니할 말로 배때기에 기름이 꽉 찬 한국의 바보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불나방같이 덤빕니다. 그런 바보들 때문에 남북한 전체가 즉 한반도가 지금 위험합니다. 21세기에 건전지 하나도 못 만드는 북한 공산주의 바보들과 세상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북한에 충성하는 한국의 바보들 중에서 누가 더 멍청한 바보인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제발 정신들을 차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